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새해 첫 일정 현충원 참배했습니다. 다만 무한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공식 일정은 최소화하고 또 사고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지금 국회 차원 대책이랑 국정협의체 구성에도 합의를 일단 했군요. 일단 2024년 마지막 날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네.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만큼 이제 국정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우리 그 대형 항공 참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기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발하겠다는 어떤 새 각오를 담아 오늘 현충원에서 아마 의지를 다진 걸로 보이고요. 특히 그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그거는 국민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는 아무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2인 3각 체제로 조금 도와서 조금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해 그나마 조금 바라는 사항은 오늘 좀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도 보이시는데 더 이상의 탄핵, 더 이상의 특검,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면 올 한 해까지도 굉장히 특검 노이로제 또는 탄핵 노이로제 걸릴 만큼 그런 것들이 심각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후순위로 좀 미루고 민생과 어떤 경제와 안보를 챙기는 그러한 조금 여야정의 어떤 조금 또 나름대로 공동정부 같은 그런 조금 국민을 위한 그런 성과를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야의 새해 첫 일정과 함께 올 한 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에 대한 제시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의 새해 첫 일정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179명이나 숨진 대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 정치를 복원시켜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치가 국민들에게 해야 될 책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역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무한 대항공 참사에 대한 이 조기 수습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사고 수습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또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사고 진상 규명이 좀 신속하게 나와서 재발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여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수 진보도 따로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발동시킨 것은 굉장히 잘한 건데 문제는 얼마 전에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무산됐는데 제발 이번만큼은 또 새해 들어섰으니까 당리당략 차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이견 없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여야가 공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 한 7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AI 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예금자 보호법이라든지 좀 이런 것은 좀 신속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혼란된 국정을 조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신속하게 돼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여야가 한 걸음씩 뒤로 좀 양보해서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늘 여야는 새해 첫날이면은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만큼은 좀 보여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했는데요.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한 불만을, 그리고 민주당에서 위헌적이다 그러고 대통령실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보였거든요. 예. 저는 이 세 군데에서 다 이렇게 조금 불만을 가진 걸 보면 그나마 저는 최상목 대행이 조금 잘한 결정이라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최 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입장을 가지고 보면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번에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에 의해서 본인까지 탄핵을 당하게 되면 사실 국정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최후의 마지노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임명하지 않으면 6인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선고는 할 수 없다. 또는 내년 올해 이제 4월 18일 되면 또 두 분의 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럼 사실상 탄핵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 정도를 더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나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정상화시켰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보면 오랜 관료 경험에서 보니까 이번에 3분을 임명하면은 예. 아무래도 그 좀 중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당에서 추천하시는 한 분, 야당에서 추천하시는 한 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판결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 어떤 불공정 시비나 좀 잘못됐다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나름대로 최 대행의 조금 고심과 그리고 조금 절묘한 그런 하나의 수순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최 대행의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개인의 좀 소신이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 최상목 대행은 반대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표까지 내겠다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본인이 경제 전문가인데 예.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면서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자신마저 직무가 정지가 되면 국정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두 번째로 작동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경제 전문가거든요. 예. 만약에 대행까지 직무 정지가 되면 또 대행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정 혼란이 완전히 심각해지고 대외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한국은 굉장히 불안한 나라다. 그러면 이제 대외 신인도와 함께 우리 경제가 완전히 추락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1,500선까지 거의 육박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1,500선이 넘어가면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거의 뭐 145조 정도가 증발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로 이거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이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한 3명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2명밖에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본인 나름대로는 여당 1명 또 야당 1명 그렇게 좀 균형을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선택이 맞는 것인지 또 과연 공정한 것인지는 또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존중을 하지만 이번에 이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3명을 임명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을 내렸고, 또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3명은 여야가 이미 합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후보를 여야가 추천했고, 또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했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표결 절차까지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통령도 그냥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통령도 아닌 대행이, 또 대행의 대행이 이걸 선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보좌진들이 사표를 내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45년 입장에서. 만에 예. 비상계엄 사태. 그래가지고 지금 내란 수계로 이미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가지고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연히 함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군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 안 됩니다. 라면서 직을 걸면서라도 만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직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누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저는 사표 내는 것이 맞는데 즉각적으로 사표를 내게 되면 또 국정 그 공백 상황이 심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표를 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또 생기는 국정 공백 이 부분은 어떻게 모여야 될지 지금 대행이 나온 이런 상황 그래서 누군가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사표를 낼 경우에 다시 이제 새로운 비서진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올 수 있겠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제 정치적 도의에 따른 절차에 불과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최상목 대행은 다시 좀 반려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보좌진으로 계속 제가 볼 때는 보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이 시기를 조금 두고 진행된 일종의 책임 표명이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 이 우리 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 이제 반려가 됐는데 지금 오늘 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퇴를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지금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거기에 따른 입장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마 최상목 대행이 어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재신임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 이유로 어떤 사표를 표명하는 것은 괜찮죠. 좀 잘못된 항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최상목 대행이 이 사표에 대해서는 반려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그 사의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공직자의 자세로 보고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당한 상태고 대통령실 기능이 조금 굉장히 소극적이 돼 있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최상목 대행에 대한 보좌 기능은 남아 있거든요.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끝까지 어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그냥 현재 있는 대통령실의 수석 이상들 또는 모든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진들은 어떤 대행에 대한 어떤 최선의 자세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 수석들이 과연 누구의 공복이냐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공복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공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녹을 받아서 지금 생활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했는 건지는 좀 불분명한데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국가의 공복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충성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단행할 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니까 무슨 논리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유감을 표명했냐면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권한 대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권한대행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감한 정치적인 판단을 일방적으로 배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명의 지금 헌법재판관이 공석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만약에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면 3명을 다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야 1명씩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는 이유로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번 결정이.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 최상목 대행도 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럼 또 대행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현재 6인 체제가 4인 체제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 되고 대행 체제로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보좌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역사에 또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저 민주당에서 볼 때는 2명이 추천했는데 1명밖에 임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으로 굉장히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일단 8인 체제로 됐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마저도 탄핵을 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이후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어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줄 탄핵이 계속되면 그럼 도대체 이 나라를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2번 했지만 그 쌍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아마 국회에 다시 돌아오면 이것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 특검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벌써 4번째 이루어졌는데 다 부결이 됐고 폐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상특검의 내용들도 한번 따져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건재할 때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특검인데 사실 그것은 지금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 공수처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특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공수처에서 보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헌정사 처음으로 청구할 만큼 나름대로 속도감 있게 굉장히 균형감 있게 아마 속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내란 특검도 사실은 지금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거부된 쌍특검에 대해서는 이번 재결 과정에서 폐기가 된다면 더 이상 추진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나마 좀 국정 안정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이제는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이렇게 조금 국정 안정을 위한 그런 부분에 조금 좀 중점을 두고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특검과 국정 안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문제는 2가지 재판이 다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탄핵 심판이고 또 하나는 형사 재판인데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례를 보면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거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위헌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례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검을 도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특검 후보를 야당만 추천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이 지금 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스스로가 봉착하게 되는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적인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처벌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파면 그리고 형사처벌 자체가 위헌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을 도입했고 그 특검 후보를 야당만 추천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당시에 여당인 현 국민의힘에서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짧게 한 번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에 반발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이제 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가지고 불법이다 무효다. 사법부가 지금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럼 이제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과 원칙대로 집행을 하면 아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물리력으로 동원해서 막는다? 예. 그러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만약에 문을 잠그고 철문, 바리케이트 동원해서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 정말로 최악의 추악하고 초라한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역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뭐 윤석열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 왔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타진해 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호처하고도 저는 공수처에서 지금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을 막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이 6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나 내일 빠르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체포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빨리 시도를 해서 경호처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예. 그다음에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더 다음을 상황을 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상당히 조금 속도감 있게 이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